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가 내일 미 전역에서 열립니다. 관세와 높은 물가가 농가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LA시와 카운티가 매년 실시해온 노숙자 실태 집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잔치인 LA 한인 축제가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무역 갈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합의를 놓고는 미국 측이 농산물을 추가 개방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급 추가 협의는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be meeting in a couple of weeks. We'll be meeting in South Korea. They want to meet. We like to mee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그러면서 중국에 자신이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가 총 157%까지 오를 텐데 중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We're in a very powerful posi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we have tariffs. If we didn't have tariffs, we would be in a very weak position.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금요일 오후부터 사흘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는데 이곳에서 내일 삼성과 SK, 현대차, LG와 한화 등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고위층 간에 진행됐던 관세 협상은 추가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관세 협상 총책임자인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베선트 재무장관을 다시 만날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뉴욕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입장 차이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농산물 관련해서는 추가 개방 요구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가 내일 전국 2,500여 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LA 다운타운에서도 오후 2시부터 행진이 예정된 가운데 주최 측은 평화 시위를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미국 혐오 집회라고 비난했지만 민주당과 주최 측은 미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반박했습니다. 네, 관세와 높은 물가가 미국 농가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대 농업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트랙터와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 가격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각각 21%와 26% 상승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의 한 농기계 업체는 관세로 인해 가격과 부품 공급에 영향이 있다며 수입 부품 확보가 어려워지고 배송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관련 비용은 에이커당 25%가량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최소 3,000에이커 이상을 경작해야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옥수수와 콩, 밀 등 주요 작물 가격은 최근 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볼턴은 재임 당시 작성한 일기와 국방 관련 문건을 친척에게 공유하고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법원에 자진 출석한 볼턴은 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폭로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기소를 두고 주요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인사에 대한 응징이라며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LA 지역 말리부시가 산불 위험을 이유로 불법으로 야영하는 노숙자를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말리부시 의회는 오늘 산불 위험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노숙자 캠프 철거와 불응할 경우 체포까지 지시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2021년 이후 노숙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3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정부는 노숙을 범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체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말리부시는 지난 1월 팰리세이즈 대형 산불 피해 이후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LA시와 카운티가 매년 실시해온 노숙자 실태 집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서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집계가 실제 노숙 인구의 약 68%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노숙자의 약 3분의 1이 누락됐다며 집계 정확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소 집계 비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32%로 높아졌으며 노숙자 집계가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 배분 기준이 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미시건주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시간주 베스타운십 경찰은 어제 저녁 란싱 지역 북쪽 교외 지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정비를 마친 뒤 시험 비행 중이던 소형 비행기로 비행 도중 갑작스럽게 급강하해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내에는 조종사 2명과 정비 담당자 1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당국은 추락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비행기 잔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할로윈 가면을 쓴 괴한들이 한 가족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화요일 밤 워싱턴 DC 지역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3명의 용의자는 가면을 쓰고 집 문을 두드리며 침입을 시도했고 약 10분 뒤 마스크를 벗고 도주했습니다. My dad recently just died, so it's just like I'm just glad I was there. Now she's in fear. She don't want to stay there by herself. 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창문을 부수고 뒷마당까지 침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주거 침입과 범죄 위협 혐의로 수사 중이며 주민들의 제보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한인을 포함한 대규모 성매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국과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6일과 17일 27세 한인 황모 씨와 중국 국적자 3명 등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드나잇 로즈 스파, 존스 스테이션 가라오케 앤 바, 그리고 영스파 등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와 자금 세탁 등 조직적인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체포가 연방수사국 FBI와 2년간 합동수사의 결과라며 인신매매 피해자나 목격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0여 명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 도착 즉시 한국 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주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전세기한에는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온라인 사기, 이른바 스캠 혐의로 구금했던 한국인 64명이 타고 있습니다. 송환자 전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라 구금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경찰이 호송 인력으로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경찰서들로 분산 호송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체의 정확한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한 뒤 범죄단체에 납치 감금된 걸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을 구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의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측은 우선 현지 범죄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을 발견하면 즉각 구조해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에 연루돼 추방된 한국인의 재입국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SBS 취재진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조직들의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원들이 시설을 떠나 다른 국가들로 도피하고 있는데요. 신용일 기자가 캄보디아 3대 범죄단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m 높이의 높은 담벼락 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곳곳엔 감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스캠 조직들이 대규모로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하면서 사기 범죄를 저질러온 캄보디아 프놈펜의 대표적 범죄단지인 원구단지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지금은 조직원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네, 여기가 원구단지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경비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쓰였을 사무실이 보이는데요. 안에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푸놈펜에서 1시간 거리인 딱게우에 있는 또 다른 태자단지.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사기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출동했지만 이미 조직원들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다급하게 빠져나간 듯 문 앞엔 슬리퍼가 덩그러니 남아있고 바로 옆엔 조리기구와 식재료들이 있는 식당도 보이는데 사람들이 생활하던 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엔 미처 챙겨가지 못한 옷가지들이 널려있고 방 안엔 옷걸이 등 가재도구들이 남아있습니다. 푸놈펜 남서쪽으로 약 25km를 달리면 나오는 망고단지. 원래 망고 가공 공장으로 쓰이던 곳을 범죄단지로 바꿨습니다. 이곳에서도 범죄 조직들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지 정치권 등의 비호 아래 범죄를 저질러왔던 범죄 조직들은 이제 당국의 단속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SBS 신용일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렇게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범죄를 저질러 미국과 영국이 대규모 제재를 한 프린스 그룹. 이곳의 계열사 사무실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이후 회사 홈페이지가 모두 삭제됐고 직원들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킹스맨 부동산 그룹이라는 이름의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회사 페이스북입니다. 기존엔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인 리얼 에스테이트 그룹으로 활동했다는 내용 등의 소개글이 그제까지 올려져 있던 페이스북과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가 하루 뒤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서울시청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S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홈페이지 등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흔적을 지운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가운데 프린스그룹이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에서 또 다른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킹스맨 부동산그룹이라는 이름의 사무실 문은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습니다. 입주 신고는 원래 그대로 되어 있고요. 증상 없습니다. 아직도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 건 저희가 잘 몰라요. 이 회사는 앞서 캄보디아 현지와 영어나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 영업총괄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 공고를 올린 킹스맨 부동산그룹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이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SBS나 보도 나기 전에 프린스그룹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계셨나요? 아니 그 부분은 없죠? 제가 경찰은 프린스그룹의 한국 활동을 파악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한 태양광 업체 주식과의 연관성을 추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이 과거에 이 주식을 사고 팔아 수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 주식 관련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지난 2009년 증권사 직원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서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공매도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사업 등을 하던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010년 분식회계 사실 등이 드러나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의 재산 공개 내역 확인 결과 이 민특검이 이 회사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도해 1억 원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매도 시점입니다. 네오세미테크 대주주였던 오모 씨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차명 지분 등을 거래 정지 직전에 팔아치운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는데 민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도 오 씨가 주식을 처분한 기간과 겹치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대주주 오 씨는 지난 2010년 2월 26일에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3월 3일부터 거래 정지 하루 전인 3월 23일까지 24억 4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 민특검도 해당 기간에 주식을 처분한 겁니다. 특히 민특검은 대주주 오 씨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 관계로 알려졌는데 이 민특검이 내부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3천에서 4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경 매도했고 이 주식 매도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문의 818-974-4989 818-974-4989.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북한이 이산 가족들에게 남한 가족들의 사진과 편지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선 것인데 북한은 남한 내 이산 가족을 적대국 사람들로 분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북한 땅이 바라다 보이는 인천 강화평화 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이산가족 간의 최소한의 소통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남북의 모든 정치의 책임 아닐까.
하지만 북한에선 이와 정반대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들에게 남한에 있는 가족들의 사진과 편지 등을 다음 달까지 모두 폐기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얻게 된 남한 가족들의 흔적을 모두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만큼 남한 내 이산가족도 적대국 사람들로 분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직 지도부 그리고 보위성이 하다라는 지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을 적대국 인사로 분류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을 적대적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서고 있는 김정은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혈연의 전까지 인위적으로 끊겠다는 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길은 더 멀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의 당사자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오늘 향년 101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5년 8월 15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다마를 내놨습니다. 또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가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습니다.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가 참여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함께 즐기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복고풍의 간판과 옛 서울거리를 재현한 부스, 추억의 교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970년대 서울의 풍경이 LA 한복판에 펼쳐졌습니다. 만원버스에 막 등굣길에 힘들었던 그면서도 재밌었던 거, 이런 선도부 이런 학생 배지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세대 간 경계를 넘어 추억을 공유한다는 올해 축제의 주제, 경계선을 넘어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현장에는 K푸드와 한국의 전통놀이, 공예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Things that you can't get anywhere else that come directly from the people who made them in Korea. 첫날 개막과 함께 열린 농수산물 엑스포에는 서울과 경북, 충남, 전남 등 10여 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특산품을 선보였습니다. 유일하게 금산의 전통 인삼 농법 하나만 2018년도에 UN 식량 농업기구에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금산 인삼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한인사회에 또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통식품이지만 코인 육수라든지 새로운 한국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또 소개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K-팝 공연도 이어집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부부걸과 딘딘이 무대에 오르고 축제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하현우와 YB밴드가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2회 LA 한인축제는 오늘 19일까지 이곳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훔쳤다가 뒷좌석에 아이를 발견하고 차량을 되돌려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전 브리바드 카운티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했습니다. 53세 남성 윌리엄 멀리스가 한 여성의 차량을 훔친 후 달아났지만 뒷좌석에 1살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되돌아온 겁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편의점 안에 있었으며 멀리스는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멀리스는 자동차 절도와 아동유괴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입니다. 오는 23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에서 필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23일까지 뉴포트 비치 지역에서 제26회 뉴포트 비치 필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 개막작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신작 블루문이고 폐막작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한국어 초대작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가 미국 최초로 선보이며 박찬욱 감독이 직접 참석해
글로벌 임팩트 어워드를 수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어 다큐 나물의 민족과 화산, 인간 두 편도 상영됩니다. 존마셸 고등학교에 한국어 고급반이 신설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존마셸 고교와 한국어반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원금 $10,000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원은 학교에 교재와 수업자료 구입, 문화체험, 현장학습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존마셸 고등학교는 한국어반을 지난 2020년 처음 개설했고 2020년부터 정규 한국어 초급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뉴욕시에서 오는 24일부터 과속 전기 자전거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의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15마일로 낮춘다며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대학생이 펜실베니아 주립대 캠퍼스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1시 45분쯤 캠퍼스 내 오스몬드 연구소 건물 밖에서 김모 씨가 한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성을 바위벽 쪽으로 강하게 밀쳐 눈가에 상처를 입었다며 단순 폭행과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와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이 오는 12월 12일 합동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두 단체는 둘루스 캔톤 하우스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 감사의 밤, 송년의 밤 등의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서로의 노고에 감사하며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한인사회 연합의 밤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말엔 LA 한인축제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